하나씩 알아가는 건강지식. 이번 시간은 장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흔히들 장염에 걸리면 단순히 배 아프다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직한 통증, 심하면 뒤틀리는 것 같다고 하죠. 심지어 그런 통증과 함께 구토랑 설사 때문에 탈수 증상까지 오기도 합니다.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의 경우 더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죠. 탈수가 심하거나 38도가 넘는 고열의 경우에는 꼭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. 그러면 이 장염은 왜 걸리는 걸까요? 원인은 크게 세균성, 바이러스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주로 여름에는 오염된 식품 섭취로 인한 세균성 장염에, 겨울에는 바이러스성 장염에 걸리는 경우가 많죠. 흔히들 상한 음식 때문에 장염에 걸리고, 그래서 여름에 많이 걸리고 겨울에는 잘 안 걸리겠지?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나온 자료를 살펴보면 장염 환자의 경우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집중된다는 걸 알 수 있죠. 그럼 겨울에는 왜 잘 걸리는 걸까요? 겨울철 장염을 일으키는 주범인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 잘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손을 잘 씻고 식품위생도 신경 써야 하는 거죠. 여행할 때도 아무 물이나 막 먹으면 안 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. 그건 알겠는데 만약에 이미 걸려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건 금식과 수분 보충입니다. 먼저 금식부터 살펴보면 장염이라는 질병명에서 알 수 있듯이 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장 점막에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금식을 하라는 거죠. 그러면 금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라고 많이 말합니다. 그 기간을 어떻게 참고 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걸려서 구토하고 설사하게 되면 뭘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집니다. 그러면 괜찮아진 것 같으면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냐? 그건 아닙니다. 괜찮아진 것 같다고 바로 자극적인 거, 예를 들면 매운 음식 같은 게 있겠죠. 이런 거를 먹으면 다시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금식을 한 뒤 어느 정도 나아진 것 같으면 죽이나 두부와 같이 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부터 먹기 시작해서 천천히 원래 식습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. 또 수분 보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장염 때문에 구토와 설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탈수 증상입니다. 이게 심해지면 장염이 문제가 아니라 탈수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하죠. 추가로 구토랑 설사를 할 때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뿐만 아니라 보리차나 이온 음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할지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안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. 주의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의사의 지시나 처방이 없는데 구토 억제제나 지사제를 복용하는 것이죠. 토를 하고 설사를 하면 괴로우니까, 아니면 증상 자체가 안 보이면 좀 나아진 것 같으니까 먹는 경우가 있는데, 장염에 걸린 상태에서 구토와 설사는 유해균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몸속에 그대로 남는 겁니다. 이걸로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죠. 또 배 아플 때 유산균 음료나 매실액을 먹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. 그렇다면 장염에 걸렸을 때도 좋을까요? 인터넷에 찾아보면 누구는 안 된다, 누구는 된다 의견이 나 있는데요. 이 경우를 정리하면 증상이 호전되었다면 괜찮겠지만 통증이 심할 때, 염증으로 장 점막이 많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정리하면 이렇겠네요. 장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손 씻기, 식품 위생 관리를, 이미 걸렸다면 금식과 수분 보충, 필요하다면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 또 의사가 처방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구토 억제제나 지사제를 복용하면 안 되고요. 술이나 커피, 자극적인 음식은 자제하고 유산균 음료나 매실액의 경우에는 증상이 호전된 뒤에 먹어야겠습니다. 하나씩 알아가는 건강지식,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